경제 시사 뉴스를 쉽게 풀어주는 재테크 브리핑 채널 마운자로 김과장. 안녕하세요. 2025년을 보내기 아쉬운 마운자로 김과장입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꼭 이런 생각 들죠? 올해도 열심히 했는데 내년은 좀 더 잘 굴려보고 싶다. 2025년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쉬움은 뒤로 하고 항상 저희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2026년은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판 자체가 조금 바뀌는 해예요. 그래서 오늘은 토스 2026 Q&A 보고서 흐름을 바탕으로 전망 맞히기 말고 결과를 갈라버리는 변화들을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스증권의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다가올 2026년의 투자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브리핑 주제는 2025년 12월 11일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3분이 작성한 토스증권의 Q&A 2026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표지 포함해서 총 35페이지로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만 1번 미국 증시, 2번 AI 산업, 3번 대표 종목, 4번 한국 증시, 5번 주식 외 투자, 6번 2026년 체크리스트까지 순서대로 10분 안에 빠르고 쉽게 정리해 볼게요.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는 바로 풀어서 설명하고 마지막엔 실제로 뭘 하면 좋은지 스탠다드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토스증권 2026 Q&A 보고서에서는 2026년 미국 증시가 강세장 4년 차로 들어가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오르냐 한데요. 2024년은 AI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서 주가가 뛰었고 2025년은 기업 실적이 실제로 늘면서 상승을 주도했다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2025년분 상승분의 약 85%가 이익 성장에서 왔다고 짚어요. 2026년은 실적과 밸류, 양쪽의 기대 요인이 있는데 기업 이익이 10% 이상 성장 기대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다만 가장 큰 리스크는 의외로 전쟁과 정치가 아니라 AI 산업 그 자체라고 봅니다. AI 성장 경로가 시장 기대와 다르면 시장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식이죠. 쉽게 비유하면 지금 증시는 AI라는 엔진이 끌고 가는 기차인데 엔진 신뢰가 흔들리면 끌려가는 객차, 즉 다른 업종도 같이 흔들린다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바로 적용 가능한 행동 2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상승에 베팅하되 한 번에 올인은 금지. 분할 매수, 정기 매수처럼 자동으로 흔들림을 이기는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2번,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AI 비중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리스크가 한 곳에 몰렸는지 점검하세요. 이건 다음 AI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AI 버블이냐 아니냐, 감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죠. 토스증권 2026 Q&A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를 제외하면 밸류에이션만으로 AI를 버블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로 엔비디아 PER 26배, vs S&P 500 PER 23배를 제시해요. 또한 실적 성장도 근거로 듭니다. M7이나 테슬라를 제외한 M6 그리고 엔비디아의 EPS 성장률이 대표 시장 지수인 S&P 500 대비 높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과다하는 걱정에 대해 빅테크의 캐펙스가 크게 늘었지만 그 투자가 클라우드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빅테크 클라우드 매출이 약 3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전년 대비 20%대 성장, 양후 15에서 20%대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도 언급돼요. 마지막으로 실제 수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주요 AI 도구 사용량이 1년 만에 3에서 7배 증가, 기업 도입률이 70% 이상이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바로 적용 가능한 행동 3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AI는 한 방이 아니라 초기 비용이 높고 나중에 성과를 기대하는 커브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단기 변동을 견딜 수 있는 비중만 고려가 필요합니다. 2번, AI 투자에서 확인할 체크 포인트는 수요와 수익화, 투자 3개로 구분. 3번, 포트폴리오에 AI가 많다면 AI 외의 자산인 현금성, 금, 단기채 등으로 완충제를 넣는다.
해지 요소 완충제 부분도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종목 추천은 부담스럽지만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는 종목을 볼 때 체크하는 렌즈를 드릴게요. 보고서에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메타,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의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매출, 신제품 램프업 같은 플러스, 중국 지정학, 경쟁 심화 같은 리스크를 같이 봅니다. 메타, 아마존도 광고 클라우드 성장과 함께 규제, 합의금 리스크를 같이 적어둬요. 여기까지 기준으로 인사이트 두 가지 짚고 갈게요. 1번, 빅테크를 볼 때는 매출 이익만 보지 말고 캐펙스에서 매출로 연결이 되는지를 꼭 보세요. AI는 인프라 투자와 구축에서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2번, 리스크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체크하세요. 규제, 지정학, 공급망, 수요 둔화가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 포트가 엔비디아 같은 AI 리더에 몰려 있다면 같은 AI라도 인프라, 즉 칩 vs 플랫폼, 클라우드 vs 응용, 서비스로 나눠서 한 곳에 몰림을 줄이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 비중은 본인 리스크 허용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한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 특히 반도체 영향이 크고 환율과 금리 같은 거시 변수,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에 크게 흔들린다고 정리합니다. 보고서에서 특히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난 2년간 달러 대비 원화가 약 15% 가까이 절하되는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순매도해왔고 업황 실적이 견조하며 원화가 5% 내외 절상될 수 있다는 전제라면 외국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환율 파트도 짚고 넘어갈게요. 경상수지가 개선되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것은 기업들이 벌어온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들고 있던 등 수급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단기 수급 불안이 바로 해소되기 어렵다면 과거 수준이 아니라 현재 수준을 뉴노멀 기준점으로 판단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해요.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은 환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한국 비중을 늘릴 때는 호재 뉴스보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 방향을 같이 보세요. 특정 업종, 특히 반도체에 쏠려 있다면 한국 내에서도 방어, 내수, 배당 등의 업종 분산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큰데 달러 자산도 많다고 하는 경우 환율이 움직일 때 포트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요. 원화, 달러 노출을 한번 합산해서 보세요. 이제 주식 말고 다른 투자 선택지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보고서는 2026년에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자산 배분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게다가 위기 때 채권이 무조건 방어라고 생각하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톤이에요. 위기면 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동시에 금리 하락으로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들어갑니다. 즉 채권은 수익 극대화보다 포트 안정성을 위한 완충제 관점이 더 맞다는 얘기입니다. 금은 2026년에도 안전자산 플러스 인플레이션 해지로 매력도가 높다고 하고 다만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일정 비율로 담는 업근을 권합니다. 유가는 초과 공급 흐름이 이어져 하방 압력이 있고 국제 유가 선물 가격 기준 60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포함됩니다. 비트코인은 2026년에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더 들어올 수 있으니 물가 상승 방어 수단으로 일부 편입 고려를 언급합니다. 여기까지 나온 주요 내용을 4꼭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완충제, 즉 단기채와 현금성, 흔들릴 때 버틸 체력을 말합니다. 2번, 해지 자산 확보로 물가, 불확실성 대응. 3번, 변동성 위성 자산인 비트코인 비중은 소량으로. 주식 80, 채권 20 같은 고정 비율보다 내가 잠을 잘 자는지 기준으로 완충제를 조절해보세요. 잠 못 자면 비중이 과한 겁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2026년 FOMC 8번 중 3, 4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금리 인하 속도 차이보다 중요한 건 유동성 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물가가 녹아도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물가보다 경기, 즉 고용 리스크를 더 크게 봅니다. 그리고 연준이 양적 긴축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는 대목과 단기 자금 시장 불안 때문에 유동성 공급 필요 의견이 나온다는 문장도 있어요. 정치 이벤트는 중간 선거가 키워드인데
트럼프 국정 운영 지지율이 36%로 중간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의회 구성 시나리오별 영향이 정리됩니다. 이 파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금리는 주가를 누르는 손이 약해질 수 있다. 유동성은 시장에 바람을 넣는 펌프다. 정치 이벤트는 단기 변동을 키울 수 있으니 분할, 리밸런싱 등 나만의 규칙이 필요하다. 자, 이제 진짜 내가 오늘 영상 보고 뭘 하면 되냐만 남았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스탠다드 체크리스트는 딱 6개예요. 1. 주식은 미국 지수 빅테크 중심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 2. AI 점검 3종 세트. 수요, 수익화, 인프라 투자. 3. 한국장은 수급이랑 환율, 뉴스보다 돈의 흐름. 4. 시장이 흔들릴 때 완충제 역할인 현금성과 단기채 구비하여 다시 들어갈 체력 갖추기. 5. 해지 수단으로 불확실성 물가 대응. 6. 규칙 정하기. 정기 매수 플러스 리밸런싱. 여기서 포인트는 전망을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겨요. 수익률보다 먼저 내 생활이 유지돼야 투자도 오래 갑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마운자로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